에, 이 시간에는 중심 발문과 보조 발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문에는 이 중심 발문과 보조 발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먼저 중심 발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이 발문 이야기 중에서요,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 발문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정확하지 않은 것과 그 다음에 그러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발문에서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는 이 두 가지를 우선 지난 시간까지는 많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발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선생님이 묻는 답이 선생님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답을 알아맞히도록 하기 위해서 던지는 물음이 발문이 아니다는 것. 결국 선생님이 발문 던지는 것은 어린이로 하여금 각자 나름대로 이마로 저마로 사고해서 각자 나름대로 사고의 말하자면 결과로서 생각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 던지는 물음이 발문이다 이 말이에요. 결코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린이들이 누구나 다 이러한 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거, 모든 어린이들이 이 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각자로 하여금 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각자 나름의 생각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 던지는 물음이 발문이다. 이것이 잘못 생각돼. 지금까지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답을 알아맞히는 것이 발문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대. 이거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발문이 그러면 또 그렇게 해서 그런 발문 그러한 생각으로 만들어진 발문이 지도간이 어려웠단 말이에요. 어려워서 도저히 보통 어린이들은 생각할 수 없게끔 너무나 어려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대로 된 발문,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발문의 수준,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그 발문의 처리,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그 법칙을 쭉 말씀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발문을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거. 근데 발문 중에서 중심 발문이 있고 보조 발문이 있는데 그 중심 발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이야기부터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심 발문, 보조 발문 그랬습니다만은 이런 말로도 큰 발문과 작은 발문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큰 발문이라고 하는 것은 큰 발문은 난도가 높아 단번에 해결하기 어렵다. 큰 발문은 대개 단위 시간 안에 40분 단위 시간 안에 하나 아니면 두 가지 이렇게 큰 발문이에요. 근데 이 발문은 크기 때문에 그만큼 난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난도 높은 발문을 어린이들이 응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작은 발문, 이제 작은 발문 몇 개를 만들어서 층층대로 올라가는 것처럼 마침내 큰 발문을 해결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큰 발문과 작은 발문 그렇게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중심 발문. 중심 발문이란 무엇이냐? 어린이 전원이 수업의 전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큰 발문인 중심 발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생님들 지금까지 그 발문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발문 만드는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강의는 대단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희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바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니까 선생님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심 발문 만들기의 절차, 절차 1, 첫째 절차입니다. 제 절차는 근데 이 중심 발문 만드는 절차가 이 절차대로 만들면은 아주 최적한 그런 아주 알맞은 발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만은, 자, 중심 발문 만들기의 절차, 지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시라는 것은 40분 단위 본시에 어린이들이 학습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학습 내용을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본시에 어린이들이 학습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학습 내용, 이 학습 내용 말입니다. 이 시간에 어린이들이 학습하게 될 내용이 있습니다.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 시간에 어린이들이 이 시간에 나는 이러이러한 공부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알았다 하는 거, 그게 학습 내용이죠. 그 학습 내용입니다. 본시에 어린이들이 학습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학습 내용을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수업하기 전에는 우리는 대개 누구든지 다 이 말하자면 학습 내용을 글로 쓰지 않더라도 선생님은 머릿속으로 이 시간에 학습이 끝난 다음에 어린이들은 적어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또는 이러이러한 지식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어떠한 행동 또는 어떠한 지식, 그 학습 내용, 이런 거 다 머리에 그리고 지도하지요. 그래서 그 학습 말하자면은 내용을 제대로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습 내용은 수업을 하는 선생님은 선생님이라면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학습 내용이. 자, 그 학습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시에 어린이들이 학습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학습 내용을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이런 말이 없더라도 선생님들께서는 다 이해하실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술해 놓은 학습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찾아서 그다음 밑줄을 친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절차 1입니다. 그러니까 또 바람직한 것은 우리가 지도안을 일일이 쓰지 않더라도 지도안은 일일이 다 그러니까 문서로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머릿속으로는 대개 구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구상하는 가운데서 적어도 수업을 구상한다 그러면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학습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어린이들은 무엇을 알게 돼야 되느냐, 무엇을 할 수 있게 돼야 되느냐 하는 바로 그 학습 내용을 선생님들은 다 알고 있고, 이것을 모든 어린이들이 다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순서로 또는 어떤 매체를 활용해서 수업을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거, 수업에 대한 구상을 다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 학습 내용을 일단 글로 써본다 그런 말. 이것이 어렵다. 그럴 만한 시간도 없다. 막 그럴 때는 머릿속으로라도 그랬었겠죠. 머릿속으로라도. 자,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일로 중요한 것, 이 핵심 내용에다가
밑줄을 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핵심 내용이 어떤 경우에는 단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짤막한 글이 될 수도 있고 그러겠죠. 자, 어쨌든 본시에 어린이들이 학습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학습 내용을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그 다음에 그 진술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이것만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선생님으로서는 어린이들이 이 핵심 내용 이것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해가 되도록 내가 가르쳐 쓰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밑줄을 치자고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또 지금 교과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제가 학교에 있을 때에 교과서에 보면, 사회과 교과서에 보면은 안전한 부산항이라고 하는 단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학습 내용이 말하자면 1시간 수업의 학습 내용이 뭐냐면은 이것이에요. 좋은 항구가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는 안전이다. 안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풍 때 밀려오는 큰 파도를 막아 항구 내의 모든 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 부산항은 태풍 때 항구 안에 정박하고 있는 모든 배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 부산항 앞에 있는 섬인 영도, 부산항 앞에 있는 영도 있죠. 그 영도가 바로 그것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것으로 아무리 큰 파도가 밀려오더라도 막아주는 구실을 하고 있어 부산항은 매우 안전한 항구이다. 이것이 말하자면 이 시간의 학습 내용. 이것을 선생님이 이렇게 글로 쓴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부산항 앞에 있는 영도라고 하는 그 섬이 어떠한 파도라도 다 막아주는 아주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또 가만히 있자. 또 지금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찾았습니다만 지금 얼른 못 찾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학습 내용을 진술을 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에다가 밑줄을 친다. 이것이 절차 1입니다. 절차 1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절차 2. 절차 1에 대해서 이해가 됐을 거 생각합니다. 절차 2입니다. 절차 2는 진술하여 놓은 학습 내용 중에서 밑줄 쳐 놓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밑줄 쳐 놓은 부분이 답이 되는 묻는 말을 문제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산항 앞에 있는 섬이 영도섬, 부산항 앞에 있는 영도섬이 답이 되는 이것이 답이 되는 문제를 만든다 그 말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 이렇게 설명해 놓고 보니까 어려운데 선생님들이 흔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거. 자, 부산항 앞에 있는 섬인 영도, 이것이 가장 핵심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크고 작은 파도를 막아줌으로써 부산항은 안전한 항구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발문을 만들 때에 또 가령 우리가 흔히 부산항이 안전하기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항구인데 왜 그럴까? 그 까닭은 무엇일까? 하고 그렇게 묻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물으면은 그야말로 순발력이 좋은 몇 명 어린이들 외에는 너무 어려워서 생각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어린이들이 다 참가하고 사고할 수 있는 발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관심사인데, 첫째 말하자면 그 절차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이 학습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학습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부분에다가 밑줄을 친다. 이것이 첫째 절차고, 두 번째 절차는 이 밑줄 쳐놓은 아주 핵심 사항이 답이 되도록, 이것이 답이 되도록 문제를 만들자 그 말입니다. 근데 문제를 어디서 만들냐? 이것으로 만들자고. 이것으로. 어떻겠습니까? 가령 여기 보면 무엇입니까? 좋은 항구가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는 안전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산항은 이 안전의 조건을 잘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태풍 때 밀려오는 큰 파도를 막아 항구 내의 모든 배를 보호해 준다. 그래야 안전한 항구가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산항은 태풍 때 항구 안에 정박하고 있는 모든 배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 그게 어쩌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영도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면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부산항이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 어찌서 안전하냐 그러면은 지리적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 선생님 여기 보십시다. 부산항은 대단히 안전한 항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안전한 항구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 조건을 잘 갖추고 있어야 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 지리적 조건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영도섬이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이 답이 되는 문제를 여기서 만든다고 그랬으니까 뭐라고 어떻게 만들면 쓰겠습니까?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안전한 좋은 항구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지리적 조건을 잘 갖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리적 조건을 잘 갖춰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부산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조건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것이 답이 되어버리죠. 선생님들 간단히 말하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것이 답이 되는 물음을 만들면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 말로 항구가 안전한 항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태풍 때 아무리 큰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아무리 큰 파도가 오더라도 그것을 막아주는 지리적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그것이 좋은 항구다 이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부산항이 안전한 항구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인데, 그 지리적 조건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이렇게 물으면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바로 이거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영도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 밑줄을 치고, 이 밑줄 쳐진 이 핵심 사항이 답이 되는 물음을 이 학습 내용 중에서 내용을 가지고 묻는 말을 만들자 그런 말입니다. 발문을 이것 가지고 만들자 그 말입니다. 이것 갖고 만들면 무엇입니까? 답이 이것이 돼야 됩니다. 영도라고 하는 것이 답이 돼야 되니까 밑줄 쳐진 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부산항은 매우 안전한 항구라고 그런다. 그리고 안전한 항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리적 조건을 잘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지리적 조건이라고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답이 된다 이 말이죠. 바로 그 말입니다. 예. 지금 얼른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요, 제가 이 얘기를 더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절차 2. 진술하여 놓은 학습 내용 중에서
밑줄 쳐놓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밑줄 쳐놓은 부분이 답이 되는 묻는 말로 고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설명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구가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는 태풍 때 밀려오는 큰 파도를 막아 항구 안의 모든 배를 보호하는 일이다. 부산항은 이 조건, 곧 지리적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 결국 아까 요 부분 얘기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했던 부분이죠. 요 부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여기서는 긍정문인데 이것을 의문문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의문을 만들었습니다. 자, 부산항이 잘 갖추고 있는 지리적 조건이란 무엇이냐? 그러면 아까 영도 섬이 있었죠. 영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가지고 파도를 다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부산항은 아무리 큰 태풍이 불어도 안전한 항구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맞으면 중심 발문 만드는 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그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만 잘하면은 좋은 발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아까 얘기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본데요. 지금 현재 지금 현행 사회과 교과서 5학년 1학기 사회과 교과서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분포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그래서 인구 분포가 이것이 뭐냐면은 1966년도의 인구 분포. 그러니까 이 서쪽 평야지대 인구가 아주 인구 밀도가 높죠. 우리가 그리고 이쪽은 인구 밀도가 비교적 낮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어떻게 되었냐 그러면은 2015년에는 인구의 그 밀도가요 굉장히 바꿔져 버립니다. 이렇게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말하자면 수도권이죠. 수도권과 그 다음에 대구, 부산 이쪽으로 완전히 인구 밀도가 여기는 인구 밀도가 낮아지고 아까 이쪽이 인구 밀도가 높았죠. 근데 50년 뒤에 보니까 이렇게 달라져 버렸다 이 말이죠. 이것이 말하자면은 이 우리나라 인구 분포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하는 이 교재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행 교과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본다 그 말입니다. 이거 보십시다. 1960년대 이후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화가 되면서 촌락에 사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였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은이 다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설명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1960년대 이후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화가 되면서 촌락에 사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이동했다. 어째서 이렇게 인구 밀도가 달라졌냐 하면은 말하자면 촌락에 사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옮겨갔다 이 말. 그래서 결국은 인구 밀도가 이렇게 달라졌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일로 중요하다고. 이 빨간 줄 쳐놓은 이 부분이 아주 핵심 부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요 앞부분의 글을 가지고 이 빨간 줄 친 이 부분이 답이 되는 물음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이 학습 내용, 이 학습 내용을
가지고 묻는 말로 만드는데 그 답이 되도록, 답이 이것이 되도록, 이해가 가시죠? 그러므로 교과서 잘 읽어보면은 핵심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에다가 밑줄을 치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물음을 만들면 된단 말이에요. 이 핵심 부분이 답이 되도록 물음을 만들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말하자면 발문, 중심 발문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근데요, 이것만 우리가 잘 알고 조그만 이 절차대로 하려고 노력하면은요, 금방 그것이 익숙해져 가지고 교재를 보면은요, 중심 발문을 어린이들이 사고할 수 있게끔 중심 발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 얘기를 처음으로 들으신 선생님들은 아따 무엇인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나 모르겠지만 사실은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보면요. 자, 그래서 아까 그것을 한번 학습 내용과 중심 발문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학습 내용. 이것이 다른 것이네요. 자, 다른 걸 가지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디로 얘가 지금 어디 딴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 일본의 네무로라고 하는 지역은요, 그야말로 우유 생산을 일본에서는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그 고장입니다.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여기 막 들어가겠습니다. 학습 내용. 학습 내용은 무엇이냐면 네무로 지방은 일본에 네무로 지방이 있습니다. 네무로 지방은 일본이 필요로 하는 우유의 대부분이 생산되고 있어 일본의 낙농 제1번지라고 불려지고 있다. 이곳은 기온이 낮고 일조 시간이 짧으며 무한히 넓은 평지와 영양가 풍부한 목초가 풍부하게 생산되는 등 낙농에 최적한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것이 학습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 시간 학습이 끝나면 어린이들이 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지식을 갖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이 학습 내용이다 말이에요. 근데 학습 내용 중에서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첫째 기온이 낮고 그 다음에 일조 시간이 짧고 그 다음에 무한히 넓은 평지가 있고 그 다음에 영양가가 풍부한 목초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곳이 낙농 1번지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에 밑줄 쳐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답이 되도록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을 묻는 말을 맺는다 말입니다. 발문을 만들어. 이것이 답이 되도록. 그래서 결국은 만들어 봤습니다. 읽어볼게요. 일본이 필요로 하는 우유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어 낙농 제1번지라고 불려지고 있는 네무로 지방은 낙농에 알맞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여기서 자, 낙농에 알맞은 조건이란 무엇이냐? 바로 밑줄 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입니까?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인 조건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네무로 지방은 낙농에 알맞은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다. 그리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것을 말하자면 이것이 답이 되는 물음을 여기 내용을 가지고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일본이 필요로 하는 우유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어 낙농 제1번지라고 불려지고 있는 네무로 지방은 낙농에 알맞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여기 있는 말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합니다. 자, 낙농에 알맞은 조건이란 무엇이냐? 하고 밑줄 쳐진 것이 답이 되죠. 그러니까 중심 발문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은
첫째, 학습 내용을 정확하게 선생님들이 알아야 되고 그 학습 내용 가운데서 밑줄 쳐진 거 밑줄을 칠고 그 다음에 밑줄 쳐진 것이 답이 되도록 학습 내용을 묻는 말로 바꾼다 이런 말입니다. 자, 딱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모든 어린이들의 문제 해결력에 개인차가 있으므로 개인차가 있으므로 난도의 차가 있는 복수의 발문을 마련하여 난도에 차가 있다고 그러니까 어렵고 조금 쉽고 조금 더 쉽고 이렇게 난도에 차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마련하여 전원이 각자의 요구에 맞는 물음을 선택하여 응답하도록 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그래서 여기까지 읽어보고 이때 난도가 높은 발문부터 가난도 발문, 나난도 발문, 다난도 발문을 부른다. 이렇게 제가 규정을 했습니다만 영어는 뭔 말이냐면은 다른 말이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어린이들은 문제 해결력에 개인차가 있단 말이에요. 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린이가 있는가 하면은 너무 어려워서 해결 못하는 어린이들, 또 그런 어린이들, 또 그보다도 더 해결력이 낮은 어린이가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로 5개 수준만 발문을 던져버리면은 그 수준의 응답이 가능한 어린이들만 결국 손들고 발표한다 그 말이에요. 나머지 어린이들은 결국 못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어린이들의 응답 능력의 차에 말하자면은 맞게끔 물음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 가난도, 나난도, 다난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 가난도, 다난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부산항의 경우를 갖고 예를 들어볼게요. 가난도 맞으면 제일로 난도가 높은 발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일로 어려운 발문입니다. 또 이 제일 어려운 발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그 지적 순발력이 좋은 어린이들은 또 그들에게 맞는 문제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문제 해결 능력에 맞는 발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가령 제일 높은 수준, 가수준의 어린이한테 맞는 발문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낮은 수준의 어린이들에 맞는 발문 이렇게 해서 그 사고 능력 그러니까 이 발문에 응답하는 데 있어서 개인차가 있는데 이 개인차에 맞게끔 문제를 만들어야 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만들 때 덮어놓고 묻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50% 되게 그러니까 그 발문에 응답할 수 있는 말하자면은 확률 그러니까 또 그 어린이의 지적 순발력 그 어린이의 문제 해결 능력에 딱 맞는 문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공과 실패의 확률이 50%일 때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아주 우수한 어린이가 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이 어린이들에게 맞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어린이들에 맞는 문제는 이 어린이들 나름대로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의 확률이 50%쯤 되게 그러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공 못하는 것도 아니다. 될똥말똥하다. 이런 문제가 그 어린이한테 가장 알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준이 높은 애기들 그런 애기들을 50%하고 수준이 낮은 애기들을 50%하고 같겠습니까? 같지 않죠. 그래서 가난도
나난도, 다난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제일 처음 이것이 제일로 말하자면은 수준이 높은 발문인데, 이 발문을 여태까지는 이 발문만 만들어줬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문이 너무 어려워서 생각을 못한 어린이들은 어쩌겠습니까? 결국은 사고를 못 해버리죠. 응답을 못 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물음에 응답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손들고 그들이 진행받고 발표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지, 이 물음이 말하자면은 50%일 때, 50%가 되는 어린이들, 이 물음이 그 어린이의 능력에 딱 맞단 말이에요. 성공과 실패의 확률이 50%가 되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른 어린이들은 안 된단 말이죠.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어린이들에게 맞는 물음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그 다음 나난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면은 무엇입니까? 이 상당히 많이 문제를 해결함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물론 이들에게도 문제를 해결함에 필요한 지식이나 또는 어떤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다. 부산항은 안전한 좋은 항구가 갖춰야 하는 지리적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 벌써 지리적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 지리적 조건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리적 조건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들은 이해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땅의 생김새를 지리적 조건이라고 그런다는 건 이들은 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항의 땅의 생김새가 어쩌고 생겼냐 이렇게 이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애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모르는 어린이들은 이 문제를 아예 접근조차 안 해볼 것입니다. 자, 그런 어린이들에게는 조금 더 많이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부산항은 태풍 때 밀려오는 큰 파도를 막을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 부산항이 갖추고 있는 지리적 조건이란 무엇일까? 하고 여기까지는 여우기하고 같죠. 거의 같습니다. 근데 다음을 보십시오. 사회과 부도 16쪽의 부산광역시 지도를 보고 육지에 생긴 모양을 살펴보시오 하고 여기에서 가르쳐주지 아니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벌써 부산항의 지도를 봐라 이것입니다. 부산항 지도를 본다요. 그러니까 아까 이 어린이들은요, 가난도 어린이들은 이 문제를 주면은 얼른 지도를 봤었다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도를 가지고 와서 볼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공부할 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리부도회가 그 사회과 부도회가 이것이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16쪽에 가면 이것이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수준 어린이들은요, 자기가 알아서 이 지도를 찾아가지고 여기 난 이렇게 돼 있구나 하고 생각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르쳐 줘 버렸어요. 사회과 부도 16쪽에 부산광역시 지도를 보고 생각해라 가르쳐 줘 버렸어. 그러니까 지들이 보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가 지리적 조건이라고 그래도 뭐 대체 여기가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파도가 밀려온 걸 잘 막아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부산항은 여기에 방파제가 있지 않습니까? 방파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안전하죠, 이게. 자, 어쨌든 그렇고. 그런데 이 나 수준의 물음에도 아직도 어렵다. 그런 어린이는 어쩌겠습니까? 좀 더 많이 가르쳐 주자고요. 좀 더 많이 가르쳐 주는데, 사회과 부도 16쪽에 부산 광역시 지도에서 부산만과 그 옆에 있는 수영만의 땅의 모양을 비교하여 한쪽엔 있고 다른 쪽엔 없는 것을 찾으시오.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자, 사회과 부도 16쪽의 부산광역시 지도에서 부산만과 그 옆에 있는 수영만의
여기 부산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영만 있습니다. 부산만과 수영만을 비교해봐라. 그리고 어느 한쪽에는 있고 어느 한쪽에는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찾아봐라. 그러니까 부산만과 수영만을 봐라. 그리고 어느 한쪽에는 있고 어느 한쪽에는 없다. 그걸 찾아봐라.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있다고 하는 거. 이거 다 수준의 어린이들은 그만큼 가르쳐 주니까 이제 찾아서 하하 여기서 파도가 오더라도 이 영도가 다 막아주구나 하고 이들 나름대로 어쨌습니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선생님 알았습니다. 이것이 이 영도가 막아주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이 어린이들은 알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의 개인차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이 어린이들에게 맞는 50%, 그 다음에 이 어린이들에게 맞는 가르쳐주는 부분 더 많이 가르쳐주고 생각하라고, 여기는 더 많이 가르쳐주고 생각해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참가하지 아니한 어린이가 없고 사고하지 않는 어린이가 없도록 가르쳐주자고 말이에요. 그런데 다난도의 가령 이 문제도 다난도의 문제도 생각을 못한 어린이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어린이에게는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었으면 그야말로 그 어린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잘 가르쳐 준다. 그러면은 이 어린이들도 자기가 생각해내지는 못했지만은 결국 최종적인 답은 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도가 부산항을 안전한 항구로 만들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찾아서 안 것은 아니지만은 근데 이 가나 다 수준의 어린이들은 다 자기가 생각해서 알아낸 부분이 있죠. 조금씩 차는 있지만은 자기 나름의 생각에 의해서 찾아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난도도 제대로 못한 어린이들은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어서 알았어요. 지식을 갖다. 이 시간에 마지막 목표가 무엇이냐면은 결국 부산항이 안전한데 왜 안전하냐 하면은 영도가 앞에 있어서 어떠한 큰 파도도 막아주기 때문에 이 항구가 매우 안전한 항구라는 것을 이 어린이는 그 지식을 선생님이 설명해 줌으로써 지도를 보고 설명을 잘 해줌으로써 이 어린이는 결과로서 지식을 알았다. 이것은 결과로서 지식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 가, 나, 다 수준의 물음에 응답한 어린이들은 찾아서 배운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찾아서 배운 지식, 찾아 배운 지식이고 요 다 수준 아닌 나 수준인 이 어린이들은요 선생님이 가르쳐 줘서 아는 것은 그야말로 선생님한테 배워서 안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이 어떤 한 어린이도 참가하지 아니하고 사고하지 않는 어린이가 없습니다. 어떤 한 어린이도 이 시간에 학습 목표에 도달하지 않는 어린이가 없도록 지도해야 된다. 그래서 가수준, 나수준, 다수준이 나온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수업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또 그렇게 하려면은 뭐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이 가난도를 딱 발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당장 답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하면 알 수 있겠다. 그런 어린이들이 지금 막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나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 이거 갖고는 그런 어린이가 있을 것이요. 그러면 그때 선생님이 자 지금 방금 이 물음이 너무 어려워서 생각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 앞으로 나오세요. 그럼 선생님 교탁 앞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면은
그 어린이들에게만 들리게, 저 어린이는 나오지 않는 어린이 들리지 아니하게 그에 대한 들리게 이것을 설명해 준단 말이죠. 얘들아, 이게 말이야 좀 더 가르쳐 줄게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여기를 쭉 설명해 줘. 사회과 부도 16쪽 부산 광역시 지도를 펴가면서 자 생각해봐라. 그러면 어린이들 선생님 이년 나는 알겠습니다. 그런 어린이는 들어가서 자기 자리에 가서 생각을 해. 근데 그래도 선생님이 지도를 보고 생각해봐라 하고 지도를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한 어린이들은 자기 자리에 들어가서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미처 못한 어린이들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린이들은 어찌해야 된다고요? 그런 어린이 얘들아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자 그래도 몇 명 남아있으면은 그 어린이들에 대해서 얘들아 여가 수영만이고 여가 부산만이요. 근데 요 두 만 중에서 한쪽에는 이 관쪽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다 이것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이 큰 파도가 여기서 밀려온다. 그랬을 때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 선생님 이제 알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어린이가 있다면은 아까와 같이 선생님이 그야말로 철저하게 주입을 해서 가르쳐버려요. 철저하게 주입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이는 자기 나름으로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누가 물으면 답은 알 수 있게 부산항이 왜 안전하지? 그러면 영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답을 할 수 있게 철저하게 주입을 시켜 답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어린이들이 다 사고하고 학습의 목표에 도달한다 이 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어린이들을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동안에 말하자면 이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고 있는 동안에 제 자리에 앉아 있는 어린이들은 어쩌겠습니까? 자율학습입니다. 전부 다 자기들끼리 자율학습. 처음에는 각자가 자기 나름으로 이제 해답을 칠판에 노트에다 쓰겠죠. 그런 다음에 다 쓴 사람은 그것이 끝난 사람은 손 든단 말이죠. 손 들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저기서 철수가 손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철수한테 가가지고 둘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둘이서 서로 생각한 바를 디스커션한다. 교류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대화를 통해서 철수 말을 들어보니 내가 미처 못 생각한 말이 있구나. 그러면 내 생각을 조금 수정을 해야 쓰겠죠. 수정 보완한다. 또 내 말을 듣고 철수가 자기 생각 얘야 네가 아까 이런 생각했는데 이거는 이 점이 조금 이상한데 하고 서로 대화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최장 보단이라는 말이 있죠. 상대가 잘한 것은 배우고 상대가 부족한 것은 내가 말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둘이가 더불어 학습을 통해서 둘이가 다 아까 혼자서 생각했던 수준을 더 높여서 생각을 해간다 그 말. 다시 말하면 향상적으로 변형된다 그런 말. 근데 그러고 또 그다음에 저쪽에서 손 든단 말이죠. 그럼 손 든 사람들끼리 또 그런 디스커션이 일어나고 나하고 철수하고 얘기가 끝나면은 나는 이번에는 다른 친구들 손 들고 있는 친구한테 가서 또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고 내 얘기를 해주고 나는 아까 철수 얘기를 들었지만 이번에는 정수 얘기를 들어본단 말이에요. 정수 얘기를 들어보니 정수 얘기는 또 좀 좋은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거기서 배워. 또 그리고 정수는 내가 한 말을 통해서 또 정수도 뭔가 배운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는 이러한 말하자면은 이웃과 더불어 하는 학습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웃과 더불어 하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급에서는 선생님에게 배운 것보다도 이웃으로부터 배운 것이 더 많다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선생님한테서 배우는 어린이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이제 획득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력이 향상되고
지식이 또 습득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웃과 교류를 통해서 획득된 지식은 이것을 가리켜서 전이가 높은 지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모로 처모로 골똘히 생각해서 탐구한 결과 얻어낸 지식, 이런 지식은 훨씬 더 내 혼자서 생각했던 지식보다도 쓸모가 있단 말이에요. 응용의 폭이 넓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이가 높은 지식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지식은 내일보다도 높은 학습을 할 때에 바로 그대로 쓰인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와 같이 얻어진 지식은 결국 이 다음에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대로 쓰인다 이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식을, 다시 말하면 탐구 과정을 겪고 이웃과 더불어서 탐구하는 과정을 겪어서 획득한 지식은 그와 같이 다음식, 내일 모레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할 때 쓰일 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세상을 살아갈 때에 쓰인다는 의미에서 전이가 높은 지식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 수업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결국에 가서는 우선 그런 것, 전이가 높은 지식이다. 그 다음에 그런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므로 저러므로 사고해서 사고력이 획득된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결국에 가서는 그 사고하고 이웃과 더불어서 얘기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른바 탐구력이 길어진다 이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모로 저모로 생각하는 힘, 그런 탐구력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좁은 힘의 사고력, 전이가 높은 지식, 탐구력이 길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말하냐? 그냥 넓은 힘의 사고력이라고 말하고 넓은 힘의 문제 해결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사고력이나 전이가 높은 지식이나 탐구력은 이 다음에 그야말로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그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대로 쓸모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이기 때문에 그런 지식을 우리는 문제 해결력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사고력, 문제 해결력, 이것이 오늘날 동의어로 쓰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은 지금까지는 이루어지지 아니했던 그런 방법이라고, 학습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는 교탁법이라고 부릅니다. 교탁으로 나와서 학습을 하고, 그렇지 않은 어린이들은 전부 다 자율학습을 하고, 그런 결과 얻은 결론을 가지고 이웃과 더불어서 그 디스커션 함으로써 서로가 향상적으로 변형된 그런 학습의 과정. 아무튼 이와 같이 문제 해결력의 개인차에 맞으면 대응하는 수업의 방법, 기술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설명을 좀 보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국 이것이 문제입니다. 문제, 학습 문제인데 이 학습 문제를 아까 가 수준에서는 절반 정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함에 필요한 지식이나 상식이나 정보나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하지.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발문 속에 말하자면은 그러한 지식이나 정보가 들어있었어. 바로 이것입니다. 점점 찍어지면 절반 정도는 50%는 지식이나 정보나 자료가 주어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 나머지 50%를 사고해서 해결해낸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 조금 어려운 사람은 나오세요. 그래서 교탁으로 나왔습니다. 이 어린이들에 대해서는요, 이만큼 더 가르쳐준다고 말이에요. 더 가르쳐주면 상당히 많은 지식이나 정보나 자료가 갖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나머지를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해결할 수 있겠다는 제자리에 들어가서 하고, 그래도 남아있는 어린이는 더 많이 가르쳐준다. 그러면 결국 어쩌겠습니까? 이 지식을 가지고 나머지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도 모르는 어린이 어째서 아주 철저한 주입식으로 철저하게 가르친다. 그래서 결과로서의 지식만은 알게 가르친다. 요 위의 어린이들은 선생님이 준 지식이나 정보나 자료를 가지고 이모저모로 생각했다. 그래서 이 어린이는 자력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럼으로써 사고력이 길러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어린이는 또 그렇게 하고 이런 어린이는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가르쳐줘도 모르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야말로 주입식으로 가르쳐갖고 결과로서의 지식은 갖도록 하고, 이 어린이들은 무엇입니까? 결과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찾아 배운 지식, 이것은 결과로서의 지식. 그래서 어린이들 가운데는 찾아 배운 지식을 가진 어린이가 있는가 하면은 결과로서의 지식을 가진 어린이가 있게 되는데, 어쨌든 각자의 필요와 요구에 맞게 수업을 한 점이 지금까지 우리가 한 수업과는 다른 점이다. 교탁급의 좋은 점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이와 같이 모든 어린이들이 각자의 힘에 맞게 학습한다고 하는 것이 큰 차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그 문제 해결력에는 약간의 개인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놓여 있을 때에 유리 병에가 유리 이 공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드러내라 이것이죠. 너무 어려운 어린이들은 이제 나오죠. 나온 어린이들한테는 이제 이 상태로 해결이 덜똥말똥하는 어린이들은 제자리에 앉아서 생각합니다. 생각을 다 하면은 아까 같이 자율학습이 끝난 다음에는 끝난 사람들끼리 또 모여서 서로 디스커션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어렵다. 그런 어린이는 칠판에 나옵니다. 교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만큼 가르쳐 줍니다. 인자 되겠다. 그러면 자리 들어가서 자율학습합니다. 남아있는 어린이들은 더 많이 가르쳐 줍니다. 더 많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잡아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 나 이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제자리에 들어가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어린이 어쩌겠습니까? 자, 여기다가 손가락을 넣어서 들어 올려 봐라. 다 가르쳐 준다 이 말이죠. 다 가르쳐 주되 마지막으로 들어 올린 것은 각자가 들어 올리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전원이 참가하고 전원이 각자 나름으로 사고하는 이런 수업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중심 발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문제는 중심 발문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학습 내용을 되도록이면 문장으로 적어보는 것. 이 시간에 학습이 끝난 다음에, 이 시간 수업이 끝난 다음에 어린이들이,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진 어린이들이 말하자면 말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이러이러한 공부를 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학습 내용을 정리를 해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에다가 밑줄을 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학습 내용을 가지고 밑줄 쳐진 그 핵심 내용이 답이 되는 문제를 만든다고 하는 것. 이런 절차가 되었습니다. 말로 하다 보니까 조금 까다롭고 어려운 것까지 됐습니다만은 실상은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것을 하나 더 말씀을 절차 네 번째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결국은 발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쓴다 그 말입니다. 만들어 놓고 보면은 첫째, 문제를 해결할 때 활용할 필요 최소한의 지식, 정보, 자료 등이 그 속에 들어있어야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나 자료가 그 발문 속에 들어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묻는 말이 물론 있어서겠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자, 이 물음을 해결하는데 가령 3분 내에 마쳐라든지 5분 내에 마쳐야 된다든지 이렇게 시간 제한을 준단 말입니다. 이제 그리고 동시에 답을 쓸 때에는 생각은 많이 하지만 답을 쓸 때는 10자 이내로 써라 하고 이렇게 제한을 주는 것. 왜 그럽니까? 그것이 바로 그 여러 가지 내용을 간단하게 10자 내로 또는 15자 내로 이렇게 제한된 그 숫자로 이게 요약한다고 하는 것은 요약하는 능력을 기른단 말이에요. 요약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수업이라는 것은 부단히 어린이로 하여금 사고하지 않을 수 없도록 자꾸만 상황이 조성되고 그러니까 그런 작은 문제들이 자꾸만 주어졌습니다 말이죠. 그리고 그 작은 문제들에 대한 어린이들이 생각한 바를 자꾸만 이게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상이 중심 내용을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아주 쉬운 것인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졌고 어쩐지 어려운 것만 같이 느껴졌으라니 모르겠습니다만 실은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튼 발문에 대한 중요한 얘기는 이제 이 발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얘기인데 이 문제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그 어린이들이 한 응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어린이들은 이제 선생님이 물었으니까 반드시 응답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같이 가나 다 각 수준에 따라서 각자 나름대로 응답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그것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하는 방법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이들이 또 한 번 생각해야 되거든요. 어린이들이 마련한 답이 똑같지 않아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발문이라는 것은 어떤 똑같은 정답 하나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어린이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을 총동원해서 이모로 저모로 생각해서 마련한 각자의 생각, 그 각자의 생각을 얻기 위해서 던지는 것이 발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생각이라고 부르죠. 다양한 생각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요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그 처리하는 과정이 또 굉장히 많은 것을 어린이로 하여금 사고하게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